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진짜 너무 무섭게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빠졌으니까 54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이런 날은 견딜 수가 없죠. 이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니케이가 2% 넘게 빠졌고 상해도 1% 넘게 빠졌고 홍콩도 한 2% 정도 빠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혼자 잘 가기는 어렵죠. 못 갑니다. 근데 일단은 다우존스가 1.48%가 빠졌고 나스닥도 나스닥은 이제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그 전날 좀 빠졌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접어든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보여드렸었는데 그 브리핑 글을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고점을 갔다가 하락한 다음에 상승할 때 그 전 고점 부근까지 한참 못 미친 구간까지밖에 못 갔어요.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그래서 이제는 하락의 초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좀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오늘 코스피에서 5천억 넘게 던졌어요. 그리고 기관은 아시다시피 특히 금투 그러니까 좀 짧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 금투인데 금투가 오늘 2,800억 원 넘게 한 3천억 가까이를 던졌고 연기금도 1,000억 넘게 빼면서 버틸 수가 없죠.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샀는데 오늘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업종도 그렇고 지금 잘 버틸 수가 없었고 버틴 종목이나 업종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럴 때 낙폭과대주를 잘 골라내는 것이 제가 주말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오늘도 낙폭과대주들을 찾아서 일부 또 매수를 했고 오늘 같은 날에 또 수익을 크게 내준 종목을 일부 수익 실현을 또 했고 어, 저와 이제 멤버십 회원들 몇 분이 같이 샀던 종목 한국 BNC를 이제 약간의 수익 오늘 실현을 좀 했고요. 그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낙폭과대주 몇 종목을 담고 그랬는데 일단 낙폭과대주들이 오늘 같이 이제 코스피의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해버리면 코스피 쪽에서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같은 기준으로 쭉 검색을 했는데 역시 코스피 쪽에서 대거 많이 이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낙폭 과대주 어, RSI 지표상으로는 30포인트 이하 과매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30포인트 이하이면서 또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을 뚫고 내려가 있는 종목 이렇게 골랐습니다. 근데 이제 30포인트까지 30.99포인트까지로 딱 찾았더니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찾았더니 딱 다섯 종목, 여섯 종목이 아니죠, 다섯 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데 다섯 종목이 전부 다 코스피의 다섯 종목입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16종목이 올랐고 785종목이 빠졌습니다. 1.81%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236종목이 올랐고 1173종목이 빠졌습니다. 1.07% 하락했는데 1000종목이 넘게 하락을 했는데도 지수는 1%밖에 빠지지 않았다. 이거는 대형주들이 조금 잘 갔다는, 잘 갔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좀 잘 갔거나 덜 빠졌다는 뜻입니다. 잘 버텨줬다는 뜻이죠. 코스피는 개인만 1조 원 넘게 매수했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팔았고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지난 주말에 오미크론 공포 및 글로벌 통화 긴축 우려 확대에 따른 미국 증시 약세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미국 지수 선물 하락과 또 원화 약세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음, FOMC 이후에 이건 뭐 예상 가능했던 건데 상당히 그 호들갑을 떠는 느낌이 좀 있죠. 다 예상했던 거고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거래했던 그 아까 5천억 원 넘게 뺐다고 했던 그거 이상으로 선물은 또 더 팔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지난 주말에 글로벌 통화 긴축 우려에 따른 나스닥 지수 약세 등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제 위축 우려되면서 지수가 천선이 무너졌다. 오미크론 우려로 주요국들이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금, 달러 가격 상승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 증가로 인한 아시아 증시 하락 국면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제 1% 넘게 하락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 제약주는 좀 강세가 나타났는데 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강세가 아닙니다. 이게 제약주의 강세는 뭐 한두 종목 몇 종목이 이끌었어요. 그 뭐 한국 BNC 같은 종목 몇 종목이 이 지수를, 그러니까 제약주의 지수를 이끄는, 그러니까 착시효과 같은 게 좀 있었던 거예요. 제약이 뭐 혼자 굉장히 잘 간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시총상위 보면은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그냥 다 팔았습니다. 빨간색이 없어요. 시총 상위주 중에 가장 높은 순위, 오늘 오른 종목 중에 높은 순위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시총 19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랐고요. 1위부터 18위까지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총 30위까지 중에 딱 두 종목이 올랐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하나가 뭐였더라? 잠깐만요. 제가 좀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SK텔레콤 시총 30위 SK텔레콤이 0.16% 100원 올랐는데 이렇게 딱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셀트리온 같은 종목 0.48% 상당히 잘 간 거예요. 이 시총상위 1위부터 15위까지 중에 제일 덜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LG화학이 5.88%, 크래프톤이 4.75%, 상당히 크게 빠졌고, 포스코도 거의 4% 정도 빠졌고, 뭐 지수가 그냥 폭락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좀 빨간색이 5종목이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러비스, 셀트리온 제약, HLB, 시젠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제약 쪽하고 게임주 하나 이렇게 빠졌고요. 빠진 종목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위메이드 정도, 엔터, 게임 요 정도가 좀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무슨 드라마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드라마 하나 재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피의 상승률 최고로 좋은 상승률 보였던 종목들, BK탑스가 상한가, 넥스트 사이언스가 29.53%, 신세계 INC가 10.42%, 대성산업이 10% 이런 식으로 올랐고요. 리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리츠 종목이 5% 넘게 오른 것도 특이하고, 또 제가 며칠 전에 그 저점에서 살만한 종목으로 과매도 구간이 있었던 세원 ENC 소개해드렸는데 3.88% 올랐습니다만 더 많이 올랐었어요. 오늘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고, 오늘 몇 프로 올랐었더라. 아까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세원 ENC 오늘 장중에 8.74% 올랐다가 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흐름. 지금 12월 15일 날 제가 그날인가 그 전날인가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947원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어느새 오늘 1120원까지 올랐었으니까 한 20% 정도 주가가 딱 4일 만에 올랐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 다음 16위부터 30위까지 상승률 순위로 보니까
뭐 금호전기 있고 넷마블, 현대일렉트릭,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때 지난주에 같은 날 아마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매수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 2.8% 오른 게 오늘 상승률 20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주 중에요. 코스피 금융주 중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게 왜 그러냐면 얘만 특별히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좀 저점 너무 싸져 있는 상태에서 그 배당은 눈앞에 있죠. 배당 작년 배당률이 8.6%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월요일 지나갔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6거래일 남은 건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초까지 조금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이런 금융주들은. 그리고 이제 29일 날 배당락이 있으니까 28일 날 팔 것인가 이 수익을 챙기고 짧게 만약에 조금 큰 돈을 좀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이런 금융주들 지금 사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28일 날 팔아야죠. 배당락이 또 29일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주가가 막 눌리고 못 가면 그러면은 놔뒀다가 배당받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봐야죠. 또 분위기는. 어쨌든 금융주 중에서 얘만 이제 오늘 잘 간 이유는 많이 빠졌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은 보니까 A루트, 코이즈, SNK, 에디슨 EV, 한국전자금융까지 5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중에 에디슨 EV 같은 종목은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올라갔고요. 상한가를. 또 특이한 게 이제 매수 전략만 많이 남아 있어서 좀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종목 전부 다요. 그리고 PC 디렉트 26%, 썬데이 토즈 20%, 위메이드 그 유상증자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와가지고 오늘 갑자기 급등을 막 했어요. 썬데이 토즈가. 또 현대공업이 있었고 한국 BNC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 BNC 자이언트 스텝이 14%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단 상위권은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16위부터 30위 보면은 뭐 동진 세미캠도 있고 또 진 매트릭스 같은 종목 있고 또 일신바이오, 차백신 연구소 이런 종목들, HLB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을 코스닥 그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자, 업종으로 볼까요? 그러면 코스피에서 오늘 유일하게 그 0.41% 등락률에서 빨간색을 켠 산업이 의료 정밀인데 보시면 두 종목 올랐어요. 그러니까 SD바이오센서하고 우진하고 딱 두 종목 올랐는데 얘네들이 덩치가 커서 그래요. 다른 종목들보다. 그래서 딱 두 종목이 올랐는데 이렇게 착시 효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랐다기보다 가장 덜 빠진 거죠. 두 번째로 흐름이 좋았던 게 통신업종인데 통신업종도 SK텔레콤이 덩치 큰 애가 이렇게 상승 100원 올랐는데 이만큼 올랐고 빠진 종목이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괜찮은 흐름을 보인 거고요. 또 음식료업도 보면은 오른 종목이 5종목밖에 안 돼요. 롯데제과, 한성기업, SPC 삼립, 대한제당 우, 풀무원, 삼양사 우 이 정도인데 이렇게 0.74% 빠진 이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흐름이 아주 좋았다고 볼 수 없고요. 코스닥을 가봐도 제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 제약 섹터가 올랐는데 0.04% 한국 BNC가 17%대 올라서 그렇고요. 뭐 ST팜이라든가 덩치 큰 애들이 여기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뭐 3% 이상 오른 종목이 5종목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기계장비 업종인데 에디슨 EV가 상한가를 갖고 일신바이오, 에너토크, 원방테크, 수성이노베이션, 원준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고 이제 크게 뭐 오른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운송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인데 현대공업 아까 보신 거 18%대 올랐고 일승 11%대 그리고는 뭐 그 다음이 삼보모터스가 3%대니까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좋을 리가 없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뭐 더더욱이 그렇고요. 전부 다 좋지 않다,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는 2187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삼성 SDI가 크게 늘었고, 공매도 과열 종목은 코스닥의 국일제지가 하루 전에 이제 지정이 됐고요. 오늘은 보니까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지정이 됐던데, 아까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 SDI, 삼성전자, LG화학,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순으로 많았고요. 코스닥은 동진세미캠, LNF, HLB,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거래 비중은 코스피의 제일기획, 호텔신라, 화승엔터프라이즈, 롯데케미칼, CJ, CGV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인터파크, LNF, 에이스테크, 상상인, 파라다이스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RSI 지표가 30 이하인 종목이면서 30.99까지 제가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31 미만인 거죠. 31 미만이면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뚫고 내려가는 종목 5종목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종목들이에요. LG화학인데요. LG화학 오늘 수급 보시면은 개인만 23만 주, 24만 주 정도 사면서 오늘 4만 1,000원이 빠졌습니다. 하루 빠진 그 폭으로 보면은 제일 최근 한 달 사이에 높았고 65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글쎄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도 그렇고 뭐좀 여러 가지로 좀 불안불안한 시장 장세가 2차 전지도 지금 코스닥 소재 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코스피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조금 잘 갔지 삼성 SDI와 LG화학은 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수급이 완전히 꼬였어요. 최악이에요. 지금 연기금도 팔고 보험, 금투, 투신 뭐 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오늘 개인이 무려 80만 주를 담았습니다. 외국인이 37만 주, 기관이 43만 주. 12만 원대가 깨지고 나서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니냐,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11만 3천 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11만 원대도 이제 위험한 그런 구간이고 연기금이 오늘 29만 주를 덜었습니다. 카카오를. 야, 카카오는 글쎄 더 어느 정도까지 더 빠질까? 오늘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 종목들의 저점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일단은 카카오 수급 완전히 또 꼬여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이 삼성 SDI. 지금 순서가 뭐냐면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들어와 있는 애들 중에 RSI 지표가 가장 낮은 이제 순위대로 그러니까 5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5위, 4위, 3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3위인 거예요. 삼성 SDI가. 역시 개인만 15만 주 샀고요. 외국인이 9만 6천 주, 기관이 6만 2천 주 담았고 2만 6천 원이 빠지면서 하루 하락폭으로는 제일 최근 한 달 사이에 제일 많았습니다. 6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역시 수급이 잔뜩 꼬여 있고 연기금이 3만 8천 주를 덜어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올랐지만 400원 최근에 5일 동안 한 6천 원 정도가 빠졌었는데 400원 올랐어요. 개인만 사고 있고 오늘도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근데 연기금이 그래도 매수를 계속 해주다가 최근 4일 동안 팔았다가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 한 달 동안 누적 순매수, 개인, 보험, 연기금. 연기금이 29만 주를 계속 담고 있다는 거는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이제 9만 1,000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인데 그래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RSI 지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오늘 개인이 20만 주 넘게 샀고 외국인이 7만 6천 주, 기관이 13만 주 정도를 샀는데 오늘 저도 매수를 했는데 저는 매수했다가 뭐 보초병세였다가 약간 10%한 5% 샀다가 뭐 3% 샀다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씩 담다가 또 팔았다가 담다가 팔았다가 한 몇 번 한 끝에 평단가 87,900원에 지금 약간을 갖고 있는데 너무 빠졌다 싶긴 한데요. 내일은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더 빠지면은 또 다시 그 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RSI 지표가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88,000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사도 괜찮은 지점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수급이 너무 꼬여가지고 이런 수급에서는 주가가 오르기 어려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5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시간에 보면은 LG화학은 0.3% 2,000원이 올랐습니다. 65만 8천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카카오는 0.88% 1,000원이 빠진 11만 2천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삼성 SDI 0.31% 2,000원이 빠진 65만 2천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현대중공업은 0.11% 100원이 오른 9만 2천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맥스 거래량 보세요. 6,273% 거래량이 터졌는데 시간의 주가가 빠졌어요. 시간의 거래가. 그러니까 던졌다는 뜻이에요. 1.02% 900원이 빠진 87,2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내일 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에 하늘색 하한선을 뚫고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LG화학인데요. 지금 뭐 아래 꼬리 좀 달고 있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RSI 지표도 30포인트 가까이까지 갔죠. LG화학의 RSI 30.79입니다. 볼린저 밴드 뚫고 내려갔죠. 두 번째 카카오 역시 하한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RSI 지표는 30.06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역시 하한선 뚫고 내려갔죠. 지난 11월 말에 하한선 뚫고 내려갔을 때 68만원 정도, 67만원대 후반에서 72만원까지 단기간에 급등했던 걸 떠올려 보면 오늘 저점 부근에서 만약에 매수했다면 좀 그래도 한 68만원, 69만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RSI 지표는 삼성 SDI가 29.54네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역시 이렇게 지금 어제는 완전히 이탈했었고요. 걸치지도 못했고요. 오늘 역시 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RSI 지표도 저 파랗게 돼 있죠. 27.8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다. 그리고 코스맥스 단숨에 RSI는 지금 26.88이니까 제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26.88까지 빠져 있고 지금 볼린저 밴드 하한선 뚫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 5종목들 어디가 바닥일까 한번 매물대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화학을 보면요. LG화학 뭐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 제가 가운데에 이렇게 보이는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매물대를 이제 그러니까 지난 2년치 그 일봉 차트를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 이거 보면은 아래쪽 뭐 2년치를 그리든 1년치를 그리면 안 됩니다. 1년치를 그리면 1년 전에 오늘 저점 부근을 지난 그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최소한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매물대가 비슷한 지점에 그려집니다. 그 자리가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게 62만 9,500원, 그러니까 63만 원 정도예요. LG화학이 저는 작년 8월부터 9월, 10월, 11월 초까지 있었던 저점 부근, 이 부분에 그려진 매물대 63만 원 부근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 정도에서 저점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 그렇다는 거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더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가는 이렇게 LG화학처럼 뭐 105만 원까지 갔던 올해 초에 갔던 주가가 65만 원까지 거의 40%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고 누가 봐도 지금 하락세인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있어서 일단 63만 원 부근에서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LG화학의 바닥은 63만 원, 지금 65만 원대에서 덤비지 말자. 아직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63만 원대까지 내려가면 좀 매수할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지금 긴 아주 굵은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 저는 지난번 9월, 10월 초에 있었던 이 바닥 부분이 지금 11만 원이거든요. 11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1만, 이 바닥이 11만 1,000원, 11만 500원 정도에 그려져 있는데 매물대 그려보면 11만 2천원 정도에 딱 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11만 3천원이 오늘 종가인데 11만 2천원 뚫고 내려가서 11만 원 정도에서 지지받지 않을까. 요 10월 초에 있었던 저점 부분인데요. 11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매물대로 보면은 11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1만 2천 원에서 11만 원 정도 되는 그 구간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10만 원대 10만 원 8천 원, 10만 8천 원 정도까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 더 좀 빠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사실 선뜻 이해되진 잘 않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오늘 중요한 그 매물대를 하나 뚫고 하향 이탈했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그려진 선 65만 7,500원. 근데 오늘 종가는 65만 4천원. 이 정도 선에서는 지지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더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해서 내려간다면 매물대 한 칸 더 내려갈 수 있어요. 63만 3천원쯤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아까 LG화학처럼 만약에 추가로 더 하락한다면 63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하고 저점을 잡을 가능성. 이 매물대가 다 길게 길게 있어서요. 이제는 그 밑에까지 내려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3만 원대 초반 이 정도에서 저점을 잡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다. 너무 코스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저점 살짝 이탈한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한다면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 68만 4천 원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어떤 흐름, 그런 매물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은 지금 이미 아까 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완전히 뚫고 내려간 걸 보셨다시피 매물대를 지금 상장 당일부터 끝까지 그려놔도 매물대 하단이 91,400원쯤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91,900원으로 살짝 올라온 거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기술적 반등이다. 어제 저점인 89,700원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점인 89,700원, 9만 원이 깨진 자리는 상당히 이상한 자리였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점 9만 원 언저리나 89,000원대에서 사신 분들은 잘 사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는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이상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중공업은 91,400원, 500원, 91,400원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도 사실 코로나 사태 58,000원대 이후에 14만 2천원까지 7월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밀어 올렸는데 14만 2천원에서 8만 8천원까지 빠지는데 5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한 40% 정도가 빠졌는데 40%더 빠졌네요. 더 빠졌죠? 40% 정도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 역시 아까 삼성 SDI처럼 아주 중요한 매물대를 또 단숨에 그냥 깨버렸어요. 매물대 하나를 건너뛰어 내려왔습니다. 하나 반을 내려왔어요. 91,200원쯤 되는 자리를 지지했어야 되는데 전혀 지지받지 못했고요. 이렇게 되면 8월 작년 8월에 있었던 8만 8천 원 정도 지금 자리가 작년 8월에 있었던 그 저점 자리인데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8만 3천 원까지 매물대 하나를 건너뛰는 매물대 하단 8만 3천 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서 한 5%대 정도 추가 하락을 하면 그러면 8만 3천 원인데 만약에 8만 5천 원 밑으로 뚫고 내려간다면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너무 빠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이 화장품 업종이 뭐 좋든 안 좋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냥 낙폭과대, 너무 지나치게 낙폭과대 종목으로 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보고, 대신에 짧게 보고 그냥 반등에 따른 수익만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85,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도 좀 저는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약간 담긴 담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빠지면은 비중을 약간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오늘 뭐 이 종목을 좀 샀지만, 오늘 저는 이제 87,000원대 후반에서 매수를 했는데 약간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도 빠졌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약간 비중을 조절하는 건 뭐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겁먹고 뺄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음, 이렇게 살짝 도울 것 같아요. 주가가. 글쎄요. 내일 좀 더 가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8만 한 5천 원 정도를 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매물대는 8만 3천 원대까지 그렸지만 8만 3천 원까지 빠진다면 이거는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8만 한 5천 원 정도. 그리고 혹시 약간 더 오늘 시간에 종가 8만 7천 원대 8만 7천 원 정도였나요? 아까 8만 7천 원대 정도에서 8만 7천 원대 초반 정도에서 저점을 잡는다면, 그렇다면은 글쎄 반등도 상당히 9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반등이 바로, 그 매물대 상단 9만 1,3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섯 종목, 과매도 구간에 있는 다섯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정도라면, 이 정도 너무 좋은 종목들이니까 아직은 비중을 실어서 사기에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종목도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이제 보초병 하나씩 세워보는 거죠. 조금씩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빠지면 좀 더 늘리고, 좀 더 빠지면 좀 더 늘리고, 그래서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 정도를 벗어나면 비중을 한 반 정도 덜고, 그리고 다시 빠지면 좀 더 사고, 이러면서 어, 저점을 잡은 다음에 반등한다 싶을 때 비중을 확 싣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단기간에 낙폭과대주들의 어떤 수급이 좀 쏠릴 수도 있어요.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어졌네요. 시간도 늦어졌고.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